안녕하세요. 최용훈 원장입니다. 제가 고난이도 치아 살리기 치료들, 어려운 제식술이나 사랑니 이식술 같은 치료들을 하고 있는데 제 채널의 영상들 쭉 보시면 이런 치료도 있구나. 이 사람은 이런 치아도 살리는 사람이구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저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어렵고 난이도가 높은 치료를 덜컥 시작한 게 아닙니다. 이게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배울 때도 없기 때문인데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왜 고집스럽게 이 길을 가고 있는지 그 계기가 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인 2008년도에 분당 서울대병원 보존과의 촉탁교수로 임용되게 됩니다. 촉탁교수라고 하면 교수는 교수가 맞는데 아주 임시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그런 교수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원래는 모교인 경북대학교에 교수로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하늘이 도왔는지 아니면 하늘이 저를 버렸는지 경북대학교 자리가 갑자기 없어져서 제가 갈 곳이 없어져 버린 상황에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너 어차피 경북대 갈 건데 그 사이에 여기 분당 서울대병원에 잠깐 있다가 가면 좋지 않겠냐, 그런 제안이었어요. 사실 그 전에 페이닥터를 하면서 수입이 꽤 괜찮았는데 촉탁 교수로 가게 되면 수입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지만 공부도 좀 더 하고 스펙도 갖추고 실력도 갖추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분당으로 가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분당으로 와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좀 심각했는데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개인 병원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환자들, 특히 시간만 가고 문제 해결은 되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치아들이 다 모이는 곳이 바로 대학병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보존과는 더 심한데 아무리 치료해도 낫지는 않는 그런 상태의 치아들이 결국에 보존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분당에 오자마자 모 교수님이 저에게 와서 최 교수가 이런 환자들을 좀 맡아라. 알아서 잘 교통정리를 해라 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치아들 모두 어차피 다 살릴 수도 없는 건 사실이고 결국 발치해야 할 치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중간 과정 역할을 맡아서 알아서 잘 해라, 그런 말씀이었죠. 그러면서 한 가지 굉장한 조건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보존과에서 못 살리는 치아는 보존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해도 된다고 배려해 주셨어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 그 당시만 해도 임플란트 치료를 가지고 구강외과, 보찰과, 그리고 치주과가 서로 자신의 영역이라고 대립하고 싸우고 있던 시절인데 여기에 보존과까지 참전하는 건 다른 대학병원에서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당 서울대병원에서는 쿨하게 보존과에서 발생하는 임플란트 케이스는 보존과에서 다 치료하라고 해주신 엄청난 사건이었죠. 사실 제 마음속에는 어렵고 힘든 치아로 씨름하는 것도 괴롭지만 제가 경북대 교수가 될 때 임플란트 치료 경험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거고 아니면 혹시나 개인 치과 개업을 하게 된다면 더더욱 임플란트 실력이 있어야 하는데 말 그대로 저에게는 천운이 따르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존과의 임플란트 치료 셋업이 다 된 상태였는데 문제는 이 치아가 정말 못 살리는 치아인지 살릴 수 있는 치아인지 어떻게 선택을 하고 사용 선고를 내릴 것인가 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분명히 신경치료는 더 이상 소용이 없는 치아들입니다. 재신경치료도 해볼 만큼 해봤고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걸 환자도 의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아는 흔들리지도 않고 멀쩡합니다. 이런 치아들을 근거도 없이 못 살린다고 사형 선고 내리는 게 저도 납득이 되지 않고 환자도 대학병원까지 왔는데 아쉬운 게 당연하죠. 그래서 내린 결론이 재식술이라는 걸 해보자. 치아를 뽑아서 확인하고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고 다시 집어넣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 치아는 도저히 못 살린다. 안 되는 치아니까 그때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순리대로 임플란트를 하자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던 임플란트 세팅은 잠시 미뤄두고 전문적인 재식술을 할 수 있도록 직원도 교육하고 저 자신부터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보니까 되는 게 훨씬 많다는 점이었죠.
처음에는 치아 살리기 제식술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은 그런 마음으로 저도 시작했는데 안 될 것 같은 치아들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되네, 저것도 되네 하면서 점점 더 어려운 치아들도 도전하기 시작하고 또 좋은 결과가 나오고, 제가 확신이 들었던 결정적 사건은 2010년도쯤인가 제 치아를 제가 제식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저희 왼쪽 윗니 어금니가 계속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제식술을 쭉 하면서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제 치아를 제식술로 치료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영상으로 소개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누르고 기다려 주시고, 하여튼 임플란트로 넘어가는 당위성을 위해서 시작한 제식술이 점점 더 발전하고 일이 커지게 되면서 제식술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해본 임플란트가 딱 하나입니다. 단 한 개. 그 이후로 임플란트는 제 인생에서 없어지게 되었고, 일이 되려고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경북대학교에서는 계속 연락이 오지 않았고 분당서울대병원에 운 좋게 정식 교수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분당에서 계속 근무를 하면서 제식술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지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크랙 치아나 파절 치아에 대한 가르침을 받을 기회도 생겼고, 현재는 제식술의 금기 사항이었던 치조글이 없어진 치아들에 대해서도 치아 살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 모든 과정이 약간 운명적이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환자 증례도 많지만 제 개인 이야기도 한번 들려드리면 어떨까 영상으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현재 치아 상태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멤버십 가입해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